알아두면 유익한 공자님의 철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 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공자의 사상은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며 유교의 시조라고 불린다. 공자는 평생 동안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 인물이다. 하지만 그런 공자에게도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존재했다. 그래서 그런지 공자의 인생 철학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한다. 특히나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는 인이라는 개념은 공자의 대표적인 가르침이기도 하다. 인이란 말 그대로 거칠고 착한 마음씨를 뜻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질다는 의미는 남을 배려하고 포용한다는 뜻이지만 공자가 말한 이는 내가 먼저 남에게 베푸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나보다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라는 메시지다. 그렇다면 과연 공자의 첫 세술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부터 알아보자. 공자는 왜 그렇게 겸손했을까요? 흔히 동양 사상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공자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젊었을 때는 꽤나 오만했다고 한다. 당시 노나라의 왕이었던 해공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는데 이때 공자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합니다 라며 직언을 했다. 그러자 화가 난 애공이 말했다. 내가 시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말해보아라. 당황한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다만 시가 말하고 있는 대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결국 그날 이후 공자는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등용되어 여러 관직을 거쳤지만 여전히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위나라 대부였던 숙송표가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어때서 그리 교만하십니까? 그러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아직껏 어진 사람을 보지 못했고 또한 나는 아직껏 지혜로운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듯 공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았다. 이러한 태도는 훗날 중공자의 사상은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며 유교의 시조라고 불린다. 공자는 평생 동안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 인물이다. 하지만 그런 공자에게도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존재했다. 그래서 그런지 공자의 인생 철학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한다. 특히나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는 이라는 개념은 공자의 대표적인 가르침이기도 하다. 인이란 말 그대로 거칠고 착한 마음씨를 뜻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질다는 의미는 남을 배려하고 포용한다는 뜻이지만 공자가 말한 이는 내가 먼저 남에게 베푸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나보다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라는 메시지다. 흔히 동양 사상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공자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때서 그리 교만하십니까? 그러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듯 공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았다. 이러한 태도는 훗날 중국 역사상 최고의 성인이자 교육자로 추앙받는 계기가 되었다. 자신감 넘치는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당당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적당한 자신감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를테면 면접장에서 떨지 않고 차분하게 답변하거나 발표를 하는 등의 경우처럼 말이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일수록 업무 성과가 높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뛰어나다고 한다. 따라서 매사에 자신감 있고 당당해지려면 우선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레 자존감도 높아진다. 나아가 주변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살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럴 때마다 서로 감정이 상하고 다툼이 일어나곤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만약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피하는 것이 낫다. 괜히 억지로 맞춰보려고 하다가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때로는 적당히 타협해야 할 때도 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힘들어한다. 어쩌면 이것은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일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진리를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제부터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베풀며 살아가도록 하자. 분명 당신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다. 공자님의 명언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